주체가 주기적으로 제가 부안에 좀 내려가 봐요. 현재 우리가 현재 물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추세가 있냐면 지금 부안이 움직이는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가격 상승 폭이라든지 물건의 매물 상태 이런 거를 보면은요, 요즘 최근 들어서 정말 물건이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자, 부안에 대한 어떻습니까? 인지도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죠. 요즘 최근에 신문 보셨나요? 국민적 인지도가 높아지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새만금에 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을까요? 언론에 많이 노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하고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진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새만금의 투자에 대한 생각도 고려해보는 거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거기에 동반해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땅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만금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엄청 차이가 나요. 제가 보기에 느끼는 거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4-5배 정도 늘어나지 않았나. 작년도 많이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도 4-5배 정도가 더 늘어난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살려고 하는 매수 주체가 어떻습니까? 4-5배 정도는 더 많이 늘어났다, 이분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량이잖아요. 자, 공급량인데, 자, 부안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다 돈 되는 거 아니죠? 자, 이거 보셔야 돼요. 부안이라고 있는 모든 땅이 거기는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절대농지라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땅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땅을 취급하는 거는 개발이 되는 땅이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서 뭘 합니까?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을 주로 하잖아요. 도시지역 내 특히 주거지역이죠. 도시지역 내 주거지 또는 어떻습니까?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까지.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권에서는 계획관리죠. 이게 나중에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개발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요인이 작용을 함으로 해서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하는 게 이 모든 용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용도 중에서 도시지역 용도 위주로 해서 나중에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도시지역은 뭐예요? 도시잖아요. 그 뭡니까? 개발이 들어왔을 때 도시화가 될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도시화는 뭡니까?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는데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건축할 수 없는 땅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농사짓는 땅이잖아요. 근데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단위 면적 땅 어떻습니까? 효용성, 가치성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땅이 대부분 도시지역 땅.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서 비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이 되는 땅은 어떻습니까? 관리지역 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이 정도 봅니다. 그죠? 나머지는 저희가 핸들링을 안 해요. 웬만하면 이분들이. 그 중에서 나머지 중에서 핸들링 할 때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입지적으로 뛰어난 지역이어야 돼요. 맞죠? 아주 진짜 역세권 바로 앞이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로 바로 앞이거나 뭐 이런 어떤 입지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경우일 때는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외에 있는 땅을 저희가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땅에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이 작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요 정도 용도가 투자 바람이 불 때 땅값이 급등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땅들이 일단은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개발이라고 하는 바람이 없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부안에 새만금이라고 하는 개발 호재가 없잖아요. 없는데 주거지역 찍어놓고 상업지역 찍어놓고 그냥 농림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전이라 하더라도 같은 답이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상업지역이고 어떤 데는 주거지역이고 어떤 데는 농림지역이에요. 맞죠? 근데 개발 바람이 없어요. 아무런 개발 요인이 없잖아요. 요인이 없을 때는 상업지역도 그냥 전답이에요. 그쵸? 일종도 전답이죠. 그러니까 전답이니까 농사짓는 땅인 거예요. 그냥 개발 바람이 안 불면 그냥 농사짓는 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별로 용도의 차이로 가격적인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개발 바람이 싹 불잖아요. 개발 바람이 불면은 가장 먼저 개발되는 게 주거지 상업지역이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개발 바람이 불면은 이제 개발 그 압력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개발이 되는 땅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땅들이기 때문에 이런 땅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순서를 이어서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이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먼저 개발 바람이 불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먼저 튕겨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다 똑같았다가 개발 바람이 불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먼저 올라가요. 딱 그 이유는 뭐냐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기도 하면서 개발 양, 그러니까 땅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공급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이 얼마만큼 있어요? 1.5%밖에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급량이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부안의 주거지역 1.5%고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에 뭐 주거지역이 5%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안이 특히나 이 주거지역이 용량이 작은 거예요.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면적에 비해서 1.5%의 주거지역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요량이 몇 배 정도 늘어났다 그랬어요? 한 4-5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 맞죠? 그러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량 자체는 어떻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1.5%밖에 없잖아요. 근데 1.5%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1.5%밖에 없는 그 땅 내에서 뭡니까? 개발이 입지가 되는 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 입지가 되는 땅이 있고 개발 입지에서 밀려가는 땅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개발 입지에 들어가 있는 땅이 또 많지가 않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 입지 안에 있는 섹터권에 들어가 있는 땅은 또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또 줄어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발된다 그러면 일단 입지를 보면서 또 개발 가능한 땅을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가 몰린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입지가 따르면서 주거지역이면서 도로가에 붙어 있으면서 이런 땅들 있죠. 이런 땅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주거지가 1.5%인데 1.5%가 다 도로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 주거지역 1.5%가 다 도로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1-20%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맹지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나머지 그렇다 따지고 보면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게 다 도로에 붙어 있는 땅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1.5% 중에서 또 1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0.15%죠. 그럼 0.15% 안에서 또 개발 섹터권에 있는 향후에 어떻습니까? 개발 여력이 있고 입지가 좋은 쪽 있죠. 그것만 또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많아야 없어요. 또 줄어들죠. 양이 없잖아요. 또 그 상태에서 또 뭐냐면 이 공급량에 또 지장이 되는 게 또 뭐냐면 매도자,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있죠. 자, 지주가 개발 바람이 불면 땅을 많이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자, 공급량은 이렇게 조절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주가 어떻습니까? 지주가 많이 내놓으면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지주가 안 내놓으면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맞죠? 그 다음에 개발 바람이 불면 지주가 많이 안 내놓겠죠. 왜냐면 본인도 알아요. 땅값 올라갈 거를. 그러니까 땅을 많이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의 지주의 심리에 따라서 이 공급량이 조절이 되죠. 맞죠? 또는 그냥 절대치로 해서 이 부안에 있는 주거지역 1.5%라고 하는 공급량 이거로 딱 정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도로가에 붙어 있는 거 총량 이거로 정해지죠. 이게 바로 공급량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공급량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치로 계산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주거지의 1.5%,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도로 붙어 있는 거는 그 중에 또 10%,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개발 바람이 불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쪽에 있는 거는 또 10%, 20%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량이 적지가 않죠. 절대량이 적지 않은 상태, 적은데 그 상태에서 또 매도자가 좋은 땅, 그런 땅일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땅일수록 더 좋은데 좋은 땅일수록 매도자가 땅을 내놔야 안 내놔요?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바람이 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새만금처럼 이런 바람이 불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폭증을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물이 떨어지고 어떻습니까? 좋은 입지에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매물이 없죠? 씨가 마르니까 그때 그 땅들은 폭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땅은 그때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